네, 시간이 돼서 오늘 MLB 그룹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 이제 박사 과정 진입하신 이지훈님께서 2025 아카이브에 나온 MPG 샘2 논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SAM2 Powered RVOS, Leveraging Mask Features and Tokens from Memory라는 토픽으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이제 큰 토픽 안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이제 SAM2랑 RVOS가 이제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오늘 이제 메인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논문은 MPG 샘2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이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는 모델이 이제 샘2라는 모델이어서 샘2 논문 자체를 엄청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페이퍼를 고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RVOS라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RVOS라는 태스크를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 최신 소타 연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갭으로 어떤 우월한 성능을 보여준 연구여서 이 논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같이 공유 드리고자 이 논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제 크게 파트 3로 구성을 해보았고, 파트 1에서는 이제 태스크 인트로덕션이랑 샘 모델들에 대한 프리리미너리를 다루겠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메인 챌린지랑 아이디어 컨트리뷰션,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의 오버뷰랑 각 메서드의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는 이제 실험 결과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뭐 에블레이션과 어떤 분석을 같이 공유 드리겠고, 최종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어떤 질문거리를 개인적으로 이제 논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서 디스커션을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파트 1에서 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Reframe Video Object Segmentation이라고 RVOS 태스크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풋 비디오가 주어지고 인풋으로 동시에 텍스트 프롬프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있는 핵심 타겟이 되는 어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세그멘트 마스킹을 하는 태스크가 이제 RVOS 태스크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비디오 예시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가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그 영상 속 특정 부분만 마스킹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이 드릴 베이스라인이 되는 샘2 모델, Segment Anything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마 다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샘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모든 시멘틱 의미를 갖는 것들을 다 세그멘트하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이제 메타에서 발표했던 연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샘 2 같은 경우에는 샘 1을 비디오 레벨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키텍처 구성은 동일한데 이제 메모리 메커니즘을 이제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샘 1에 더한 모델이 샘 2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이제 샘 2를 보려면은 샘 1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샘 1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태스크 자체는 어떠한 프롬프트가 이미지와 들어가고 아웃풋은 어떠한 마스킹 세그멘트 마스킹이 된 어, 아웃풋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샘 1에서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로 주어질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어떤 포인트로 사용자가 이렇게 찝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바운딩 박스 형태로 인풋을 프롬프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직접 어떤 마스크를 줄 수도 있고 혹은 텍스트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가 지금 이제 B 피규어에서 보시면 프롬프트가 이제 프롬프트 인코더로 들어가고 이미지도 이제 인코딩을 해서 마스크 디코더에서 최종적으로 마스킹을 하는 그런 단계고요.
조금 더 약간 예시 이미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 종류가 매스크, 포인트, 박스, 텍스트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크 디코딩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 세그멘테이션 매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셈2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가운데 파란색 박스에 보이시는 메모리 어텐션이랑 메모리 뱅크 부분이 추가가 된 건데요. 똑같이 이제 프롬프트가 주어지는데 셈2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텍스트 프롬프트를 인풋으로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냥 박스,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나 포인트나 매스킹 이렇게 세 가지 프롬프트 타입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받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디오 프레임을 이미지 인코더로 받아서 이제 얘는 이제 어, 일종의 이제 온라인 구조로 시퀀셜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evious 프레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 뱅크에 뭐 NGA 어떤 프레임을 NGA 이제 프레임 피처를 저장하면서 그 메모리를 활용해서 이제 마스크 디코딩을 해서 이제 어떤 비디오에서 필요한 이제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이제 메모리 뱅크랑 메모리 어텐션에서 보완하고자 한 모티베이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닭이 나오는 어떤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미지 인코더랑 메모리 어텐션을 타고 어, 프롬프트, 매스크, 포인트, 박스 셋 중에 이런 어떤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같이 이제 매스크 디코더로 인풋으로 주어져서 이렇게 이제 매스킹된 아웃풋이 나오고 이게 이제 다시 메모리 인코더랑 메모리 뱅크로도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게 다시 이제 리커시브하게 계속 메모리 어텐션으로 다음 프레임이랑 같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텍스트 인풋으로는 프롬프트가 셈2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셈2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리얼타임 같이 이제 원타임 시퀀셜 프레임 프로세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RBOS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레임들에 대한 데이터가 한 번에 다 주어지는데 셈2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셈2가 일단 세그멘테이션을 엄청나게 잘하는 걸 알겠고 그리고 셈1에서 셈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비디오 레벨에서도 세그멘테이션이 어, 가능해진다는 것도 이제 알겠는데 이거를 RBOS 태스크에도 적용하면은 되게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몇 가지 챌린지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곧바로 이 논문의 어떤 모티베이션이자 해결하고자 하는 메인 챌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오늘 이제 발표드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메인 챌린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셈2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인풋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셈2는 온라인 세팅에서 작동하는 반면 RBOS 태스크는 오프라인 세팅에서 기본적으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셈2가 어떤 시퀀셜하게 인풋과 이제 그 이전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메모리를 갖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인 RBOS 태스크 모델들에 비해서 글로벌한 어떤 컨텍스트를 가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제 그게 곧 이제 컨트리뷰션이 되는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Mask Prior Generator MPG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Hierarchical Global Historical Aggregator HGA라는 모듈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MPG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텍스트 RBOS 태스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preliminary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텍스트 캡션을 이제 인풋으로 같이 주어지게 되는데 셈2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못 받으니까 얘를 이제 댄스 프롬프트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마스크 프라이어라고 해서 이제
픽셀 이제 그 마스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변환을 해서 프롬프팅을 주겠다. 샘2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변환을 해서 주겠다라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HG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세팅, 그러니까 RVOS 세팅은 오프라인이고 샘2는 온라인 세팅인 거를 이제 샘2의 메모리 뱅크를 활용해서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모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샘2랑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MPGA 샘2 이 두 논문, 이 두 모델을 간략하게 비교한 피겨인데요. 이제 A가 샘2 기존 모델이고 B가 오늘 말씀드릴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프롬프팅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 처음에 이제 그 비디오 비주얼 피처랑 조인트 인코딩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컨트리뷰션인 마스크 프라이어 제너레이션을 이용해서 댄스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 히스토리컬 애그리게이션을 이용해서 샘2의 원래 장점이던 메모리 뱅크를 같이 활용해서 오프라인 세팅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어, 이제 기존 문제를 극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인데요. 우선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RBOS 태스크 세팅처럼 이제 인풋이 이렇게 어떤 비디오와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로 주어지고 최종 아웃풋은 저렇게 이제 매스킹이 된 어, 프레임들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이게 뭔 이미지인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상공에서 찍은 양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마다 다른데 5개 혹은 8개의 프레임 길이의 비디오를 인풋으로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 샘2는 온라인 세팅에서 작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RBOS 세팅처럼 이 모든 5개 혹은 8개의 프레임이 한 번의 모델로 인풋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시퀀셜하게 주어진다라는 걸 어, 생각해 주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그 HGA랑 MPG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모듈이 이제 핵심 어떤 컨트리뷰션 팩터가 되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 이제 멀티모달 인코더부터 보면은 이제 비디오 이제 프레임이 이제 누적해서 계속 하나씩 주어지게 되고 이제 이 텍스트 프롬프트가 같이 멀티모달 인코더로 주어져서 이제 텍스트 임베딩이랑 비디오 임베딩, CLS 토큰을 뽑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멀티모달 인코더가 뒤에서 이제 디스커션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큰 컨트리뷰션 팩터, 그러니까 성능 기여에 굉장히 큰 어떤 몫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이 베이트 3라는 이제 CVPR 2023에 나온 그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 모델의 그 논문을 보면은 이제 기존 뭐 클립이나 플라밍고나 블립이나 이런 다른 이런 그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텍스트 인베딩이랑 비디오 인베딩이 굉장히 이제 조인틀리 얼라인이 잘 된 상대적으로 기존 어떤 뭐 비디오 스윙 트랜스포머나 이런 걸 썼을 때 비해서 그런 얼라이먼트가 잘 된 이런 인베딩을 뽑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스크 프라이어 제너레이터로 넘겨주게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크게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비디오 인베딩에 대해서 이제 CLS 토큰이랑 비디오 인베딩에 대해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CLS 토큰이랑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R이 다름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리쉐이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마스크 프라이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프라이어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업스케일링해서 이제 댄스 프롬프트를 이제
마스크 프롬프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조인트 인코딩 후에 댄스 프롬프트랑 스펄스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같이 인풋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댄스 프롬프트를 만들고 CLS 토큰을 통해서 이제 스펄스 프롬프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프롬프트 인코더로 프롬프트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스펄스 프롬프트가 왜 필요한가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셈2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피처들만 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텍스트로 주어지는 링구이스틱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CS 토큰은 반대로 이제 어떤 어, 아무래도 이제 프레임 애그노스틱 하기 때문에 이제 템포럴 어떤 디펜던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보완하기 위해서 셈2 인코더로 이제 위에서 뽑은 인베딩을 같이 활용해서 이제 CLS 토큰의 정보를 같이 넣어주기 위해서 스펄스 프롬프트를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링구이스틱 컨텍스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여기 이제 셈2 인코더에서 뽑는 정보들과 나중에 합쳐지기 위해서 이제 CLS 토큰을 이용해서 스펄스 프롬프트를 뽑아서 이제 프롬프트 인코더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프라이어 제너레이터 단계를 이제 마치고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비디오 피처를 뽑아내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멀티모달 인코더에서 뽑은 텍스트 인베딩이랑 같이 합쳐서 이제 글로벌 유니파이드 피처를 뽑아서 이제 하이어키컬 글로벌 히스토리컬 애그리게이터로 인풋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이 피겨가 사실 좀 별로 직관적으로 좀 되어 있지가 않고 사실 좀 오류도 있어서 제가 임의로 이제 고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유니파이드 피처가 그러니까 지금 하이어키컬 글로벌 히스토리컬 애그리게이터 HGA 이 모듈이 크게 이제 픽셀 레벨 퓨전과 오브젝트 레벨 퓨전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이제 오브젝트 레벨 퓨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만든 글로벌 유니파이드 피처랑 마스크 프리딕터에서 프라이어 제너레이트에서 만들었던 마스크 토큰을 같이 오브젝트 레벨 퓨전으로 인풋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기존 이제 그러니까 첫 프레임에서는 없겠지만은 이제 계속 단계가 누적되면서 메모리 뱅크에 있는 히스토리컬 마스크 토큰이랑 피처가 같이 여기 이제 메모리 어텐션으로 넘어가게 되고 셈2에서 뽑은 이미지 인코더랑 같이 메모리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픽셀 레벨 퓨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별로 직관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이제 다음 피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파트들이 이제 오브젝트 레벨 퓨전이랑 픽셀 레벨 퓨전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 레벨 퓨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스크 프라이어 제너레이터에서 뽑은 마스크 토큰과 글로벌 비디오 피처 그러니까 멀티모달 인코더에서 뽑은 어, 글로벌 비디오 피처를 같이 인풋으로 주게 돼서 이제 매스크 토큰을 일종의 어떤 슈퍼비전을 삼아서 조금 더 어떤 그런 오브젝트 레벨의 이해를 같이 하게 되고 이거를 다시 이제 메모리 뱅크에 있는 히스토리컬 마스크 토큰과 같이 로컬 멀티헤드 어텐션을 해서 이제 템포럴 프레임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글로벌과 이제 템포럴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한 오브젝트 토큰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픽셀 레벨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픽셀 레벨에서의 슈퍼비전을 주기 위함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피처랑 히스토리컬 마스크 피처랑 히스토리컬 마스크 토큰을 이 세 가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메모리 어텐션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쿼리로 삼아서 어 앞에 이제 만들었던 글로벌 유니파이드 피처로 같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어, 어떤 기존 히스토리컬 정보와 현재 프레임을 포함한 어떤 이미지 피처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웃풋이 픽셀 레벨 퓨전에서 아웃풋은 이 부분이 되겠고 오브젝트 레벨 퓨전의 아웃풋은 이 부분 오브젝트 토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덴스 프롬프트랑 픽셀 레벨 퓨전에 대한 이 피처를 같이 합해서 인풋으로 디코더 인풋으로 주어지게 들어가게 되고요. 오브젝트 토큰과 스parse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합해서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foreground에 대한 슈퍼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디코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 결과가 뽑히고 다시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 인코더랑 메모리 뱅크를 통해서 어, 히스토리컬 어떤 피처랑 토큰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서 어,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current 프레임에 대한 피처와 그거에 대한 이제 더 도움이 되게끔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로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스 로스랑 포컬 로스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다이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GT랑 프리딕션 마스크의 오버랩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로스고 이제 포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려운 구분이 어려운 픽셀에 조금 더 많은 웨이트를 둬서 이제 그 픽셀 클래시피케이션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로스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특殊하게 사용되고 있는 로스가 이제 similarity 로스인데 이게 이제 텍스트 주어진 이제 텍스트 임베딩과 생성된 마스크에 대한 거를 같이 시뮬레이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로스인데 이제 이 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어떤 MSE 로스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STP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이게 그 F 코스는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티 펑션이 되겠고 이제 TS는 이쪽에서 나오는 센텐스 임베딩에 대한 센텐스 임베딩이 이제 여기 나오는 TS입니다. 그래서 센텐스 임베딩과 프리딕션 된 마스크에 대한 코사인 시뮬레이티를 계산하는 게 STP가 되고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랑 센텐스 임베딩과 이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계산한 게 STG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이제 MSE 로스를 통해서 시뮬레이티 로스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뭐 RVOS 태스크에서 굉장히 흔하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뭐 REF 유튜브 VOS나 MEVIS, 뭐 REV 데이비스 17 이런 데이터셋들이 사용됐고요.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제 region similarity랑 contour accuracy랑 combined average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3로 넘어가서 퍼포먼스를 말씀드리면 이제 MEVIS 데이터셋에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어떤 아,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한 어떤 차이를 두고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게도 각각의 이제 컨트리뷰션 포인트로 삼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나름 유의미한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결과 분석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부분 지금 파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셈2로 사용을 하고 이제 P 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셈2 같은 경우는 이니셜 프레임에 대해서만 프롬프트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모든 매 프레임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같이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하고 있고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떤 프롬프트의 어떤 효용성과 메모리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성능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좀 보이고자 했던 거는 이제 컨트리뷰션 포인트 이제 MPG랑 HGA 모듈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어, 다른 어떤 세팅을 조금씩 바꿔봤을 때도 어느 정도 generalized된 퍼포먼스를 잘 보여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바닐라랑 마스크트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object level fusion을 할 때 마스크 토큰을 같이 주는 경우와 안 주는 경우에 대한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 토큰의 효과가 있다는 걸 같이 보여주고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GMG라는 기존 어떤 소타 모델 중에 하나인 모델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어,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예시 같은 경우에는 a zebra to the left of the fr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얼룩말을 이제 마스킹하는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A가 기존 모델 SGMG이고 이제 B가 이 논문의 모델인데, 이제 이렇게 쭉 프레임들을 보시면은 중간에 왼쪽 얼룩말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계속 이제 오른쪽 얼룩말을 그냥 마스킹하는 반면 어, 지금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제 B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스페이셜에 대한 이해랑 그런 걸 더 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이제 그냥 논문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서 같이 공유드리고자 이제 Personal Thoughts and Discussion 세션을 같이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은 이제 텍스트 임베딩을 통해서 그러니까 텍스트 임베딩을 글로벌 비디오 피처랑 같이 컨캣을 해서 이제 글로벌 유니파이드 피처를 만들어서 글로벌 컨텍스트를 주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를 잘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셈2가 작동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프레임 1, 2, 3가 시퀀셜하게 들어가고 각 프레임과 이 주어진 오리지널 똑같은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가 같이 이제 조인트 인코딩 되면서 임베딩을 이제 따로 텍스트 임베딩이 같이 따로 매번 뽑히게 됩니다. 근데 어 문제는 이렇게 지금 이 예시처럼 각 프레임들이 어떤 트랜지션이 별로 없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컨텍스트를 이 텍스트 프롬프트가 잘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레임들 간에도 피처 유사도도 높을 거고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고센트릭 뷰 같이 굉장히 프레임 트랜지션이 빠르고 굉장히 어, 각 프레임마다의 어떤 어, 매칭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비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잘 글로벌 컨텍스트를 주는 관점에서 활용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랭귀지 모델들 쪽을 그렇게 아주 잘 알지는 못해서 드는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터리 로스를 계산할 때 센텐스 임베딩을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로우 레벨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이제 그 디멘션 컴프레션을 하면서 좀 잃게 되는데 왜 센텐스 임베딩을 굳이 사용을 하나? 그냥 텍스트 임베딩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컴퓨테이션 커스트를 줄이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뭐 이제 마스크 피처들과의 어떤 뭐 디멘션을 맞추기 위함인가 그 정도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 그냥 텍스트 임베딩을 같이 그냥 줄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temporal stability라는 매트릭을 보통 이제 비디오 태스크에서는 어, 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는 없어서 뭔가 그러니까 temporal stability가 이 매트릭이 뭐냐면 이제 어떤 매스크 프리딕션을 했을 때 그 매스크 프리딕션 된 그 컨트롤 값들과 그러니까 컨트롤 값들을 뽑아서 각 프레임마다 그 매칭 포인트를 계산해서 어, 얼만큼 이게 안정적으로 잘 부드럽게 유지가 되느냐 이런 지터링 현상이 없게끔 그거를 이제 어, 하고자 하는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어서 과연 어떤 템포럴 스테빌리티 측면에서는 얼만큼 우수한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건 좀 마이너한 거긴 한데 이제 메모리 뱅크를 이제 샘2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샘2의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을 이 모델은 따르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제 맥시멈 스토리지 캐파를 이제 어 7 히스토리컬 마스크 피처랑 16 마스크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왜 마스크 토큰 개수를 더 많이 쓰는지 사실 저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데이터셋이 그러니까 5개에서 8개 정도 프레임에 해당하는 어떤 비디오인데 그 안에 오브젝트들이 그렇게 많이 다양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은 오브젝트 레벨의 정보를 담고 있는 마스크 토큰보다는 이제 히스토리컬 마스크 피처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갖고 가는 게 좀 더 이펙티브 하면서 이피션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데이터 특성상 이런 좀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프레임 비주얼 피처는 상대적으로 트랜지션이 굉장히 스무스하면서 오브젝트가 더 어, 개수가 많고 더 비중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메모리 뱅크에 대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중간에 이미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제 어, 텍스트 비주얼 인코더로 사용하는 이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베이트 3 모델이 어, 나중에 이제 논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블립, 클립, 플라밍고 등등 그러니까 최신 어떤 소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엄청난 갭으로 뛰어넘고 있어서 뭔가 결국에는 이제 최신 RVOS 태스크들도 그렇고 뭐 비전이랑 텍스트를 같이 쓰는 연구들이 대부분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텍스트 비전 임베딩 얼라인먼트가 굉장히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 베이트 3에서 이런 어떤 성능 증가의 어떤 상당 부분을 도움을 받지는 않았을까? 그냥 기존 어떤 소타 모델들처럼 그냥 비디오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거를 써봤을 때는 얼만큼의 성능 향상 폭이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 수준이 꽤나 유지가 될까? 하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네. 디스커션까지 마치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은 질문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발표 어제 잘 들었습니다. 약간 마이너한 질문일 수 있는데, 쌤2가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제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쌤1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저는 약간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리고 또 굳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안 받는 모델을 굳이 또 텍스트 프롬프트를 쓰게 한다는 게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분명히 샘2를 만든 사람들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뺀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는 게 약간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혹시 발표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은 샘2 논문이 43페이지여서 제가 이렇게 어제 준비하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논문까지 구체적으로 읽을 시간이 없어서 어,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우선 그게 이제 첫 번째 답변이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안 받는 애를 굳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게 하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는 거는 알비오스 태스크 세팅에서 태스크 프롬프트가 주어지는 거고 샘2가 결국에는 받게 되는 거는 이렇게 스parse 프롬프트랑 네, 여기 스parse 프롬프트랑 위에 오브젝트 토큰을 같이 합하고 그다음에 여기 덴스 프롬프트랑 그 매스크 프롬프트랑 이제 비주얼 피처에 대한 부분을 합해서 결국에는 샘2가 프롬프트를 받는 형식으로 트랜스퍼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그 MPG 같은 거를 쓰지 않고 그냥 뭐 적당한 오브젝트 디텍터나 세그멘테이션 모델 아니면 뭐 샘1으로 이제 텍스트를 받아서 마스크를 생성해 놓고 그거를 샘2한테 넘겨주는 방식에 대한 실험도 있나요? 그러니까 매스크 프라이어 제너레이터가 결국에는 하는 일이 댄스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댄스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MPG를 안 쓰고 샘1 같은 거를 쓰는 게 있냐는 말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샘2한테 텍스트를 어떻게 잘 줘서 뭐 이 태스크를 풀어보겠다 같은데 근데 문제는 텍스트를 못 받는 자잖아요. 그거를 샘1을 태워서 마스크로 주면은 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MPG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핵심이 댄스 프롬프트인데 샘2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못 받으니까 이 텍스트 프롬프트랑 이미지를 샘1 같은 모델에 줘서 그거에 대한 매스킹을 따고 그 매스킹을 이제 댄스 프롬프트로 줄 수는 없냐 이 말인 거죠? 맞나요? 네, 그렇게나 아니면 원래 샘2가 인풋을 받는 방식으로 그게 댄스 프롬프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샘2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롬프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텍스트를 제외한 바운딩 박스랑 매스크랑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됩니다. 그런 실험도 혹시 있었나요? 일단 그런 실험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샘 1을 그러니까 그냥 예시로 들어주신 것 같긴 한데 샘 1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장 생각했을 때 어려운 부분은 얘는 일단 비디오 레벨의 문제이기 때문에 프레임들 간의 어떤 템포럴한 정보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샘 1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프레임 1 비디오에서의 프레임 1과 이 텍스트 프롬프트 프레임 2와 텍스트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밖에 프롬프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시처럼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독특하게도 거의 모든 프레임들이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유사한 피처를 공유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샘 1에다가 프레임 1, 그러니까 프레임 1부터 n까지 각각이랑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태워서 매스킹을 뽑고 그 매스킹을 댄스 프롬프트로 준다고 해도 어, 이 텍스트 인풋이 각 프레임들이 어떤 글로벌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일반적으로 프레임들 간의 어떤 트랜지션이 꽤나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비디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템포럴 문제 때문에 템포럴 그 정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샘 원의 문제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생각이 든 게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예시 있잖아요. 뒤쪽에 그 얼룩말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아, 얼른말이요? 네. 그 샘2가 메모리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샘1으로 저 왼쪽 얼룩말 해놓고 저걸 인풋으로 주면은 그냥 샘2가 알아서 쟤를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잠시 발표자분 오디오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준 것 같은데. 자체 이거를 네, 죄송합니다. 잠시 연결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질문자분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셈2에서 하고자 하는 게 메모리 뱅크를 도입해서 기존 히스토리컬한 프레임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반영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온라인 세팅에서 뭔가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기존 프레임들의 정보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모티베이션은 좀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샘 1을 활용해서 이렇게 프롬프트 정보를 뽑아서 다시 얘한 샘 2의 프롬프트로 넣어서 하는 그런 방식의 실험은 논문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논문 인트로덕션에 보면 이제, 샘2를 RVOS 태스크에 사용한 다른 논문 기존 워크로 RF 샘2라는 워크가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샘2가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지 못하니까 GPT-4랑 그라운딩 디노를 사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얻고 그 바운딩 박스를 샘투에게 넘겨서 RVS 태스크를 수행을 한 논문이고 이 오늘 소개해주신 논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특정 벤치마크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왜 이 알레프 샘2랑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 여기 논문상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너무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 이 알레프 샘2는 트레이닝 프리 방식이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저는 언페어한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확하게 동의하는 포인트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 논문을 봤을 때 뭔가 샘2를 활용해 보자. 근데 샘2에 이런 프롬프팅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린 이걸 극복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샘2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이거를 뭐 처음 활용을 한 건가 싶어서 이제 논문을 쭉 보다 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두 어, 논문이 이제 뒤에 실험 결과에서 비교가 됐는지를 봤는데 또 실험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의아했고요. 그래서 동의하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떤 비교 면에서 그러니까 수치적인 어떤 성능을 굉장히 좋다. 그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이제 프레젠트 하는 면에서 어, 어떤 그렇게 비교 대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델들에 대한 비교가 없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미지 예시로 보여드린 이 부분도 이제 SGMG는 사실 어떤 그러니까 메모리를 쓰지도 않고 어떤 롱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에 대한 포커스가 전혀 없는 소타 모델이에요. 오히려 뭐 DS HP인가? 다른 어떤 그런 좀 롱 컨텍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타 모델들도 있는데 왜 뭔가 좀 불리한 애랑 굳이 비교를 해서 우리 잘한다를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만약에 조금 더 페어 컴패리즌 혹은 실제로 이제 이 모델이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비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두 모델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 성능과 이런 어떤 예시도 그렇게 어떤 롱 컨텍스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줬으면은 그런 비교 안에서도 더 잘했으면은 뭔가 이 연구 필드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확 와닿는 어떤 비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 완전히 동의하는 파트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또 읽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잘 보셨네요. 저도 얘가 샘2 때문에 저거 잘 잡아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음, 제 생각에도 이제 샘2랑 뭐 실험을 안 해봤지만 아까 이제 다섯 번째 그 디스커션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이제 이 베이트 3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다른 플립 뭐 플라밍고에 비해서 성능이 뭐 조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제너럴한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추정을 해봤을 때 텍스트 비전 임베딩 얼라이먼트가 상대적으로 훨씬 좋지 않나.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런 텍스트 비전 인풋을 받는 태스크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성능 기여에 굉장히 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뭐 실험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고 해서 음, 네. 한번 뭐 다양한 실험들을 해봐서 좀 어떤 이 모델의
본질적인 유효성을 좀 한번 보는 것도 재밌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디스커션 파트에 센텐스 인베딩이랑 텍스트 인베딩 피겨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센텐스 인베딩을 썼는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앞서서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멀티모달 인코더에서 지금 텍스트 인베딩이랑 비디오 인베딩이랑 CLS 토큰 이렇게 세 가지를 뽑고 있는데, 저 텍스트 인베딩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CLS 토큰은 뭐 그냥 맨 앞에 있는 거 하나 쓰면 되는 건데, 비디오 인베딩은 뭐 비디오 프레임 개수만큼 나올 것 같고, 텍스트 인베딩도 토큰 개수만큼 나올 것 같은데, 저기는 이제 하나의 벡터처럼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뭐 민플링을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1차로.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트 3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이트 3 논문은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텍스트 인베딩으로 이제 그 텍스트 인코더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게 XLM 로버타 토커나이저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XLM 로버타는 제가 정확히 본 적이 없어서 사실 확답은 아닌데, 로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링을 쓰고 있습니다. CS 토큰을 쓰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아마 XLM 로버타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아까 뭐 디스커션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논문에 보면은 픽셀 단위의 로스를 매기는 파트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처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멀티모달에서 나온 텍스트 인베딩은 어쨌든 조인트하게 나온 거니까 비주얼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비주얼 정보를 그러니까 세그멘트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랑 텍스트 사이에 그러니까 인베딩 간의 로스를 매기려면은 그러니까 퓨어하게 텍스트만 있는 상태의 인베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스를 매길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멀티모달에서 나온 건 어쨌든 비주얼 정보를 담고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웃풋으로 나온 비주얼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 프롬프트와 매칭이 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좀 약간 텍스트만 들어가서 뽑은 인베딩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디스커션 어, 부분 관련해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센텐스 인베딩 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텍스트 인베딩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음,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알지 못해가지고,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쭤보고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어서, 어 사실 뭐 관련한 어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